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물을 사용한 후에 그 물을 간편하게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그런 배수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집 내부를 둘러보니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둘러본 것은 이 생활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마을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또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청동기 시대의 마을을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남강의 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몰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실시됐다. 놀랍게도 그곳엔 구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에 이르는 거대한 유적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인 이곳은 기원전 5세기 청동기 시대의 마을터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마을엔 눈에 띄는 독특한 시설이 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도랑이다. 사람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도랑은 길이가 300m. 마을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이 도랑을 지나야 한다. 그런데 폭이 2m에 깊이는 1.5m의 도랑을 건너는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도랑의 모양도 특이하다. 윗부분은 폭은 넓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V자형이다. 인공적으로 방어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파는 환호 유적이 되겠습니다. 환호 유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외부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깊이 팠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방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도랑은 환호, 즉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어 시설물인 것이다. 그런데 환호 바로 옆에서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됐다. 이번엔 커다란 구멍자리였다. 원형 또는 사각형의 이 구멍들은 나무 기둥을 세운 흔적으로 보인다. 마을을 빙 둘러 세워놓은 나무 기둥. 그것은 목책이었다. 그 환호가 1차 방어 시설이 되면은 이 목책은 환호를 뛰어넘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2차 방어 시설로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방어책이 되겠죠. 남강의 청동기 시대 마을은 환호와 목책 두 단계의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환호는 적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방어물이다. 그리고 이 환호 바로 안쪽에 높은 목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2차 방어물인 것이다. 목책은 환호를 뛰어넘은 적의 공격은 물론 돌과 화살을 막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남강마을의 방어시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을 안쪽으로 발굴에 들어가자 중간 지점에서 깊은 구덩이들이 발견됐다. 크기와 구조가 마을 입구의 환호와 같았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환호인 것이다. 그런데 깊은 구덩이를 둥글게 이어놓은 이 환호는 뜻밖에도 두 줄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이 마을은 입구에 큰 환호를 만들고 마을 중간 지점에도 두 줄의 환호를 설치해 놓은 것이다. 외부의 적이 1차 방어선을 뚫는다 해도 마을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견고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렇듯 남강마을은 2중 3중의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마을 안에서는 주거지 터와 함께 각종 물건을 만들었던 공장터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 작업 공간 내에서는 저렇게 큰 지석들이 중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공장터 중에서 큰 규모에 속하는 이곳은 석기 제작소다. 2500년 전 청동기인들이 석기를 만들었던 이 공장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반제품입니다. 만들다가 만 거죠. 어떤 반제품? 이 화살 촉을 만들다가 만 겁니다. 아, 여기에 이제 일부 경부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갑니다. 이렇게 갈죠. 갈아서 자기 모양을 만들어 가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예. 이것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물을 적신 다음에 아, 이거요. 최후의 공정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의 이제 돌을 석재를 만들어 구해서 예. 갈아서 가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석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 단계마다 일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또 공장터에서 발굴된 유물들로 보아 각 공장마다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칼, 돌화살 등 석기를 전문으로 만들었던 석기 제작소와 함께 옥제품만을 생산했던 옥제작소도 있었다. 그리고 토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토기 제작소도 발견됐다. 사람들이 아마도 그 공간을 분할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집자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작업 공간, 이어서 그 이제 묘역이 설치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네요. 대단히 큰 마을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그 뭐 묘지나 주거지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큰 집단,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 밑에 각기의 어떤 분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기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청동기 마을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마을 입구에 옥 제작소가 있다. 마을 중간 지점에 이르면 토기 제작소가 보인다. 이곳을 지나 다시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석기 제작소를 만날 수 있다. 분화된 작업 공간과 함께 철저한 방어 시설을 갖춘 남강마을. 이것이 2500년 전 청동기 시대 마을의 모습이다. 이곳은 진주 남강 지역에 있었던 청동기 시대의 마을입니다. 환호와 목책으로 아주 그냥 튼튼하게 방어 시설을 해놓았는데요. 이런 방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방어 시설을 갖출 정도라면은 이 마을이 외부로부터의 공격, 즉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할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마을을 부유하게 만든 그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